여러분 모두가 합격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뱃쌤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이 한국사 강의를 갖다 진행할 건데요.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이 시험이 굉장히 큰 그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점수 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과목이 바로 이 한국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제 따두고 공부를 해두면 여러분 중에 또 뭐 나중에 뭐 이제 관공서, 공무원, 뭐든 시험을 볼 때 한국사 시험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공부를 좀 제대로 해두시면 두고두고 뭐 지금도 당연히 합격하는 데 큰 도움을 드리겠지만 나중에도 훗날 굉장히 여러 가지 쓰임에 은근히 많이 필요하게 된 게 바로 한국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그거 옛날 역사 알아서 어디다 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은근 쓰이는 곳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사는 난이도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갖다가 하면서 요 부분은 이렇게 외워라. 요 부분을 특히 신경 써서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만 공부를 해놔도 나중에 굉장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모두가 합격하는 그날까지 꼭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업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오늘 처음 배우게 될 내용은 바로 뭐냐 하면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 중에서도 선사문화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사문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이 선사문화라는 건요, 보통 구석기하고 신석기, 어느 문화에서는 청동기도 들어가고 청동기는 이제 역사시대로 빠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교환을 갖다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교재를 준비하셨을 텐데 교재를 옆에 두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올려서 이제 강의를 할 때 주로 쓰게 되는 교환은 이 강의 교환을 쓸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가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많은 부분을 갖다가 일일이 이걸 다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래서 막 초반에 나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을 중심으로 모아 한 번 더 정리를 한 게 이 교재가 돼요. 그래서 항상 교환을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실 때 옆에 있는 교환을 다운받으셔서 프린트를 해두고 같이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효과가 좋고요. 만약에 나는 프린터기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손으로 쓰시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 옆에다가 간단하게 필기를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기가 귀찮아도 필기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꼭 필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정리를 한번 한 것과 그냥 써져 있는 걸 눈으로 본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 꼭 선생님 말을 한 번만 믿어보시고 이렇게 쓰면서 정리하면서 따라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먼저 선생님이 지금 선사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선사시대. 자, 이 선사시대라는 것은요,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에 먼저 선자 쓰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다라는 겁니다. 자, 역사가 기록이 되려면 적어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역사가 기록이 되려면. 네, 문자가 있어야죠. 문자가 있어야 역사를 기록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선사시대를 나누는 구분이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이건 옆에다가 필기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책에다 하셔도 돼요. 자, 이 문자가 있어서 문자로 역사를 기록하기 이전과 기록을 하고 난 다음의 시기. 보통 문자가 없을 때는 기록을 못 했겠죠. 그죠? 이 기록을 못했던 시기를 갖다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느냐? 역사를 기록하기 이전의 시대, 선사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로 모든 역사를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놓았던 그 시기를 우리는 역사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시대. 아시겠죠? 그래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가 있을 때 선사시대는 보통 구석기와 신석기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요. 역사시대는 청동기 이후의 시기를 갖다가 보통 뭐라고 한다? 네, 역사시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은 바로 구석기와 신석기, 선사시대에 대한 공부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시기죠, 시기. 언제부터 구석기가 시작이 되었는가를 갖다 본다면 구석기 시대는 약 70만 년 전부터 70만 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구석기가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시작된 게 70만 년 전인 거지 전 세계 모든 땅덩이의 구석기 문화가 70만 년 전부터 시작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예, 우리나라 역사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는 70만 년 전부터 구석기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는 약 1만 년 전입니다. 약 1만 년 전. 1만 년 전이면 여러분 BC로 나타낼 때 BC 8천년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8천년경. 자, BC 8천년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BC라는 게요. Before Christ. 예. 예수가 탄생하기 이전이란 뜻입니다. 예수가 탄생하기 8천년 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탄생 8천년 전. 지금이 보통 우리가 지금 2021년 이렇게 해서 넘어갔잖아요. 21년, 22년, 24년, 2020년이라고만 봐도 지금 2020에다가 8천을 합하면 어떻습니까? 많이 넘어가죠. 그래서 10,000년 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1만 년 전이라고 부르거나 BC 8천년경이라고 부르거나 같은 말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해가셨죠? 자, 보면 구석기 시대가 70만 년 전인데 신석기가 1만 년 전이면 약 69만 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계속 구석기였다는 거죠. 겁나 오래 구석기가 유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가 굉장히 길다. 자, 그 긴 구석기 시간 동안 뭘 썼느냐라는 거죠. 구석기 때는요. 아무래도 인류의 등장이 되긴 됐는데 저 맨 앞에서부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이렇게 쭉 발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등장했던 구석기인들 같은 경우는 아주 어때요? 기초적인 거 그냥 약간 직립보행하면서 돌이나 조금 주워 들고 도구를 사용한 아주 간단한 돌을 갖다가 주워서 사용하는 정도의 도구를 썼다면 조금 더 진화한 구석기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돌이 있어. 들어. 겁나 큰 바위에 대고 집어 던져서 깨. 그럼 어때요? 돌이 막 깨졌죠? 그 깨진 것들 중에 내가 원하는 모양. 난 좀 뾰족한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끝에 양 끝이 이렇게 날이 선 게 좋겠는데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주워서 썼어요. 대충 떼내버리고 썼다라고 해서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뗀석기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해요? 뗀석기요. 뗀석기. 그리고 구석기 시대 때 여러분이 꼭 알아두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뗀석기가 바로 뭐냐 하면 주먹도끼입니다. 주먹도끼. 이름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구석기스럽죠. 이름이 구석기 시대에 사용됐던 뗀석기들은 굉장히 강해요. 강하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주먹도끼, 찢게, 찌르게, 밀게, 긁게, 뼈, 큰 뼈다귀 막 이런 거 집어 던져서 맞으면 죽고 뭐 이러겠죠. 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용했어요. 이름들이 굉장히 단순하고 과격합니다. 그래서 그냥 딱 봐도 이거 구석기 거구나. 이름에서 벌써 티가 나요. 근데 신석기 시대 때 도구는 어떠냐. 69만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자꾸 손을 쓰니까 머리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손 근육을 자꾸 쓰면 잔 근육을 자꾸 쓰면 두뇌가 발달합니다. 두뇌가 발달해서 머리가 좋아지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뭐합니까? 열심히 갈아서 쓰는 겁니다. 겁나 열심히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갈아서 썼다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 간석기라고 하죠. 간석기. 갈아서 썼다라고 해서 간석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양이 내가 원하는 용도대로 모양을 갈아서 만들어서 썼기 때문에 원하는 용도대로 다 도구가 달라요. 도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돌삽, 돌보습, 돌낫, 갈판, 갈돌, 돌그물추. 이 돌그물추는요. 이렇게 그물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 그물 끝에다가 돌을 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물고기를 잡을 때 휙 던져. 그럼 돌 때문에 무거워서 쫙 가라앉으면서 뭐예요? 물고기가 잡히겠죠. 머리 썼습니다. 머리 좋아요. 신석기가. 알겠죠? 자, 그리고 돌창, 도라상. 앞에 지금 죄다 뭐가 붙어 있나요? 돌. 자, 어떻습니까? 돌자 붙어 있죠. 구석기 건 어떻습니까? 돌자가 없습니다. 그냥 찢게, 찌르게, 밀게, 긁게, 주먹도끼 뭐 이런 느낌이라면 신석기 같은 경우는 돌자 집어넣어서 용도별로 이름을 다 집어넣어줬어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특히 여러분이 신경 써서 기억해야 되는 신석기 시대의 도구가 뭐가 있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밑줄 한번 쳐보실까요? 갈판과 갈돌입니다. 형광펜 있으시죠? 형광펜 꼭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이 네모 쳐주세요. 밑줄 쳐주세요. 이런 거는 꼭 치세요. 뭐 그 연필,
아니면은 선생님 제일 최악으로 생각하는 게 연필로 밑줄을 긋거나 검은색 볼펜으로 밑줄 그는 걸 최악으로 생각합니다. 밑줄 왜 긋는 거예요? 티가 안 납니다. 내가 이렇게 교환을 딱 보거나 교재를 봤을 때 눈에 훅 들어오라고 밑줄 치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하니까. 근데 그 검정색이나 연필로 치면 눈에 안 들어와요. 그건 티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끼지 마시고 형광펜 하나 해가지고 얼마 안 합니다. 예, 그 다 있어 뭐 이런 데 가면은 아주 싸요. 예, 아니면 그냥 동네 문방구 가도 쌉니다. 그래서 갈판과 갈돌 여기다 딱 표시를 해주고 뭐 할 때 썼다. 보통 갈판 갈돌 그러면 아 뭔가 갈 때 쓴 것 같아. 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 때 갈아서 쓸 때 썼나 보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너부대에 대한 돌판에 방망이가 있어요. 돌방망이. 그리고 요 앞에 곡식들을 놓고 밀어서 갈아주면 곡식의 껍데기도 벗겨지고 곡식을 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루 형태로 곡식을 보관하기가 편해지는 거죠. 그럼 죽도 끓여 먹고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럴 때 썼던 것이 갈판과 갈돌이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특이한 게 신석기 시대부터 뭘 쓰기 시작하네요? 토기를 씁니다. 자, 요거 여러분 빨간색으로 한번 써주세요. 빨간색으로. 자, 빨간색으로 써서 토기, 신석기 때 썼던 가장 대표적 토기가 바로 뭐냐? 빗살무늬 토기다. 자, 다시.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빨간색으로 써주세요.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사진 나와 있잖아요. 교환에도 그렇고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긴 다음에 빗살무늬가 막 요래요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빗살무늬를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렇게 빗살무늬를 넣어서 금을 미리 그어 주어야 이 토기를 구울 때 쩍쩍 쪼개지거나 갈라지는 일이 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런 모양을 얻어낸 거겠죠? 그리고 이 신석기들 같은 경우는 주로 강가나 해안가에 살았어요. 바로 이제 주거 형태 얘기할 때 하겠지만 강가나 해안가에 살다 보니까 땅이 멀렁멀렁 하잖아요. 그 멀렁멀렁한 데다가 이걸 갖다 뭐 해요? 팍 박아놓은 거죠. 그럼 절대 쓰러질 리가 없겠죠. 그래서 아주 머리가 좋았던 신석기인들이 썼던 가장 대표적인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물론 우리 책에 보면 교재에 뭐 덧무늬 토기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가장 대표적인 거 빗살무늬 토기. 그러니까 특히나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그냥 단골로 나오는 건 무조건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네. 됐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석기인들은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옷도 지어 입었어요. 섬유를 갖다가 짜서 실을 뽑아 그걸로 옷도 지어 입고 꼬매도 입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하고 관련돼 있는 도구가 필요했겠죠. 바로 뭐다? 뼈바늘. 뼈바늘을 가지고 옷을 꼬매 입거나 그 다음에 그냥 안 입을 수는 없잖아요. 가죽을 꼬매든 뭐를 꼬매든 꼬매야죠. 그 다음에 가락바퀴. 자, 바퀴, 가락바퀴가 되겠습니다. 자, 뭔 바퀴요? 가락바퀴요. 정말 바퀴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실을 뽑을 때 사용했던 도구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물론 여러분들 그냥 다 구석기 거, 신석기 거, 청동기 거, 철기 거 이거 막 뒤집어 섞어 놓은 다음에 이게 어느 시대 유물일까? 요거 물어보는 게 항상 1번 문제로 나와요. 자세하게는 몰라도 되겠지만 그래도 신석기에서 요 정도는 선생님이 그래도 교재에 있는 거 엄청 많이 줄여준 거니까 요거 정도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가락바퀴하고 뼈바늘 나오면 뭐다? 아, 옷을 지어 입었었구나 와 관련된 유물이다 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토기는 온리 언제만 있다? 신석기 시대부터 토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구석기 땐 토기가 없어요. 왜 그랬는지는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나와 있어요. 주먹도끼, 긁게, 밀게, 쓴배 찌르게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이거 모두 어떻습니까? 이거 모두 구석기 겁니다. 그죠? 이름이 좀 과격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얘입니다. 형광펜으로 동그라미하고 별표 하나 해주세요. 주먹도끼가 샘플 그 그림으로 가장 많은 그 자료로 제공이 되는 게 주먹도끼입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올 때. 그리고 나머지 긁게, 밀게, 쓴배 찌르게 얘 같은 경우는요. 구석기가 뒤로 가서 구석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신석기가 시작될 무렵, 머리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을 때쯤 요 끝에 나무를 갖다가 연결해서 칭칭칭칭 묶어가지고
아주 발빠르게 도망가는 작은 토끼나 뭐 이런 애들 잡을 때 인간이 쫓아갈 수 없으니까 던져서 맞추게끔 나무를 연결해서 창이나 화살처럼 만들어 쓸 수 있게 발달했던 게 쓴배찌개입니다.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들 모두 다 무엇이다? 찢게, 찌르게, 밀게, 긁게, 주먹도끼, 구석기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여기 어때요? 간석기는 훨씬 더 돌을 많이 갈아서 굉장히 섬세하잖아요. 그냥 동그랗고 아주 그냥 매끈매끈하게 생긴 것이 보기에도 벌써 열심히 간 게 티가 납니다. 그래서 돌보습, 갈판, 갈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이거 중요합니다. 딱 봐도 매끈매끈하게 생겼다 싶으면 아 간석기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보세요. 돌화살촉. 얼마나 섬세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돌 갈아갖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못하죠. 이 신석기인들이 얼마나 열과성을 다해서 예술성이 뛰어난 사람들인지 잘 만듭니다. 자,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도 여러분들이 별표 형광펜으로, 그 다음에 가락바퀴도 여러분 별표 형광펜으로 해서 가락바퀴, 빗살무늬 이런 것들 시험에 굉장히 잘 출제가 되는 샘플들입니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뼈바늘, 그 다음에 돌랏. 그래서 신석기 거는 거의 앞에 돌자가 붙어 있거나 이름에 돌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딱 봤을 때 굉장히 맨질맨질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주거를 볼게요. 자, 여기 구석기 때는요. 계속 뭐를 하냐면 이동 생활을 합니다. 주로 뭘 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사냥, 채집, 어로 활동을 합니다. 토끼 잡고 채집은요. 밖에 나가서 열매를 따거나 곡식을 따서 갖고 들어와요. 먹습니다. 자, 그리고 어로는요. 물고기를 잡거나 조개를 갖다 잡아와요. 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뭐 합니까? 돌아다닙니다. 여기서 이제 그걸 했어. 근데 겨울이 오네? 그럼 어때요? 딴 데로 가야죠. 내가 너무 많이 잡아먹었나? 이쪽 동네 싹 없어졌네? 그럼 어때요? 딴 동네로 가야죠. 사냥, 채집, 어로 활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무엇을 합니까? 이동 생활을 합니다. 이동 생활을 해요. 이동 생활. 자, 이렇게 이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딱히 집이 열심히 막 겁나 열심히 열과성을 다하여 집을 지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다가 거기 정착해서 머무는 동안은 밤이 되면 산짐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비가 와도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안 젖고 추위와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할 정도만 되면 됩니다. 바로 뭐예요? 동굴이나 동굴. 아니면 뭐예요? 강가에 막집을 지어라 라는 겁니다. 왜 하필 강가에다 막집을 지어요? 라고 하면 강에서 뭔가를 얻기가 가장 쉬워요. 사실 여러분 김병만 아시죠? 김병만 그 족장님이 밖에 나가가지고 막 이제 식량을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꿩이든 새든 토끼든 잡기 쉽습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지 않았어요? 막 쩔쩔매고 못 잡잖아요. 근데 바다만 나가면 어때요? 물고기를 잡든 조개라도 대왕 조개 뭐 이런 거 주워와서 구워 먹고 이러잖아요. 강가가 먹을 것을 획득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가에 대충 막 지은 집, 막 지은 집이야 이렇게 정말 막 지은 집, 이렇게 막 지은 집을 막집이라고 해요. 이런 거 지어놓고 살다가 먹을 거 떨어졌네, 겨울이 오네, 딴 데로 가자 하고 이사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이동 생활을 하면서 동굴이나 강가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있으면 따먹고 보이면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채집 경제를 갖다가 주로 하게 된다는 거죠. 채집 경제. 이 채집 경제는 여기다 쓰면 되겠네요. 자, 채집 경제. 있는 걸 갖다가 얻는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동 생활을 하는데 또 하나의 특징이 이 구석기 시대 때는요. 무리를 지어서 같이 돌아다니긴 하는데 왜냐면 혼자 다니면 죽기 딱 좋아요. 맹수들한테. 사람이 뭐 손톱이 길어, 발톱이 길어, 아니면 이빨이 강해, 뭐 몸이 뭐 튼튼해. 안 되잖아요. 몇 명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기는 하는데 딱히 내 가족이다, 내 씨족이다, 뭐 이런 개념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같이 무리 지어 다니다 보면 아이를 낳아도 이 아이의 아빠가 내 남편 이래서 남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 아빠가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물론 엄마하고 자식은 내가 낳았으니까 유대관계가 있는데 이 아빠 아니면 하나의 가족 이런 무리를 짓는 게 약간 좀 개념이 약했어요. 그래서
한 덩어리로 무리지어 돌아다니긴 하되 막 수십 명, 수백 명 아니야 좀 작아. 이렇게 해서 무리지어 다니긴 하되 어떻게 하는 거야? 평등 생활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무리 생활을 해. 무리 생활. 하지만 어떤 혈족이나 가족이나 시족과 같은 개념은 굉장히 약했었고 그 다음에 평등한 계급이 없는 그냥 무리지어서 생활하는 무리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요런 것 때문에 집도 이렇고 먹고 사는 것도 채집 경제를 했다면 신석기 때는 어땠을까라는 거죠. 신석기 때는요. 사냥, 채집, 어로 여전히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하던 과정 중에 발견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뭘 발견합니까? 내가 실컷 먹고 저쪽 가서 응가를 했는데 거기서 내가 참외 먹고 저기 가서 응가했는데 저기서 참외가 나온 거야. 나중에 보니까 이거 씨를 뿌리면 되나 보다. 이렇게 된 거죠. 머리가 좋아졌다니까요. 그래서 농경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됐고요. 어제 잡아온 멧돼지 2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는 오늘 먹었어. 근데 한 마리 배불러갖고 한 마리는 저기에다 나무에다 묶어놨네.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얘가 새끼를 낳았어. 띠용 이래가지고 이제부터 뭐 하게 되는 거야? 잡아서 가축들도 기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목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시작했잖아요. 이제 시작.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술이 굉장히 떨어져요. 아직 테크닉이 없어. 시행착오도 엄청 많이 해야 돼. 그래서 항상 사냥, 채집, 어로를 같이 병행하고 신석기까지만 해도 사냥, 채집, 어로의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농경과 목축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은 했으나 테크닉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도 이 농경과 목축이라는 걸 시작을 해서 여태까지 맨날 그 잡아먹고 따먹고 돌아다니다가 또 없으면 딴 데로 가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야? 씨 뿌려놓고 목축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돌아다녀? 안 돌아다녀? 안 돌아다녀. 씨 뿌려놨으면 거기 있어야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정착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정착생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자, 정착생활을 하려고 보면 이제 뭐가 있어야겠네요? 집이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무슨 집을 짓게 된다? 움집을 짓게 됩니다. 움집. 자, 이 움집이라는 건요. 어떻게 생겼냐? 보시면 여러분 일단 땅을 파요. 반지하로. 반지하로 팝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움집을 짓는 거죠. 들어가는 입구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입구는 항상 해가 뜨는 쪽, 남쪽에 입구가 향하게끔. 그래야 입구로 햇빛이 들어와서 이 안에 낮 동안에 밝기도 하고 따뜻도 하고 이러겠죠. 그리고 반지하를 한 이유는요. 우리나라가 북서계절풍이 굉장히 세요. 겨울에 겁나 춥습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추우니까 찬바람을 위에 올라 있으면 너무 추운 거야. 반 파고 들어가면 반지하가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반지하 땅 파고 들어가고요. 가운데 화로를 놔. 화로를 놓고 가장자리 이런 데다가 뭐예요? 빗살무늬 토기 박아놓고 곡식 같은 거 저장할 수 있는 거 담아서 여기다 보관을 하고 여기서 사람들이 따뜻하게 모여 앉아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요 땅을 판 형태가 동근형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방추형이거나 기다란데 가장자리가 좀 네모난 방추형 있잖아. 요런 것들로 주로 많이 지었는데 한 번에 4명에서 5명 정도가 살 수 있는 움집을 지었다. 근데 이 4명, 5명 사는 움집에 생판 남끼리 들어갈까요? 야, 남자는 남자끼리 이 움집에 뭐야? 그래서 생판 남끼리 우글우글 거기 살까요? 아니에요. 드디어 여기에 가족들이 엄마, 아빠, 우리의 아이들 해갖고요. 한 가족이 모여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뭡니까? 시족. 내 가족이죠. 시족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시족 중심의 무슨 생활을 하게 된다? 부족 사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부족. 자, 여러분 아직까지는 부족 사회가 만들어진 거지 부족 국가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시족 중심의 부족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움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움집이 이렇게 있으면 그 움집이 많지 않아요. 막 몇십 채, 몇백 채 이렇게 되는 움집이 아니라 한 10대 개 되겠죠. 자금이 한 10개 될 거예요. 그런 움집과 움집 다 가족끼리 살겠죠. 이런 움집을 묶어서 하나의 부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부족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시족 중심의 부족 사회가 시작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는 뭐 합니까? 내가 만들어서도 먹는 거잖아. 내가 생산해서도 먹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를 뭐라고 한다? 생산경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생산경제.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밑에 나와 있는 건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구석기 유적지면 보나마나 동굴이 주로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가 구석기인들이 살았던 동굴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러면 거기서 구석기인들의 유골이 나오기도 하고 유골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구석기인들이 그렸던 동굴 벽화 같은 것들도 나오고 이렇단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상원 검은모루 동굴이나 연천 정곡리, 공주 석장리, 평남 덕천 승리산 동굴 이러잖아요, 지금. 그죠? 동굴들이 주로 나오면 구석기 겁니다. 그리고 구석기하고 신석기하고 비교해 보면 구석기 거가 훨씬 적어요. 숫자가. 선생님이 이제 바로 지도 보여주면서 비교를 해줄 건데 누가 훨씬 많다. 유적지의 수가. 신석기 거가 유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유적의 수가. 그리고 제주도에 유적이 딱 있다. 제주도에 표시가 돼 있다. 그럼 그거는 100% 신석기 거 유적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여기 중에 가본 데 여기밖에 없어요. 서울 강동 암사동 여기 신석기 시대 유적 그대로 있는데 볼만합니다. 여러분들 가볼만 해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날도 따뜻해지고 좋아 이러면 예, 한번 가보도록 하세요. 굉장히 보기 선생님 개인 취향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굉장히 재밌었어요. 자, 그리고 종교, 구석기 때 무슨 종교가 있겠어? 라고 했는데 구석기 초창기 때는 우가우가해서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요. 뒤로 갈수록 머리가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는 종교적인 개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신을 하나 딱 모셔놓고 막 비는 건 아니지만 대충 이런 개념이에요. 내 애가 죽었어. 마음이 너무 아파. 근데 얘가 시체를 잘 보존을 해두면 나중에 다시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들판에 죽었는데 들판에 그냥 놓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잘 묻어주는 거예요. 잘 묻어서 매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시체 매장을 하거나 아니면 동굴에 맨날 며칠 동안 그냥 비가 오는 바람에 밖에 못 나갔네? 동굴 안에서 벽화를 그리는 거예요. 겁나 배고프죠. 뭐 잡아온 거 다 먹었는데 몇 날 며칠 동안 밖에 못 나갔으니까. 그래서 벽에다가 고래도 그리고 사슴도 그리고 이런 것들 그리는 거예요. 이런 걸 잡게 해주세요. 누구에게? 막연한 뭔가에게. 나보다 힘이 훨씬 강한 막연한 어떤 존재에게 이런 거 많이 잡게 해주세요 라는 기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구석기 시대의 종교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별히 어느 거 하나를 갖다가 콕 집어서 믿는다가 아니라 이런 거 많이 잡게 해주세요. 나가서 호랑이한테 걸려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간단한 걸 기원을 한다는 거고요. 빌렌도르프의 여신이 구석기 건데 여러분 책에는 없어요. 근데 딱 봐도 정말 선생님 똑같이 그릴 건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눈, 코, 입은 중요하지 않아. 이거 머리카락이야. 뭐가 지금 중요해? 이게 엉덩이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 가슴도 되게 큽니다. 가슴이 되게 커서 뭐예요? 다산. 왜냐하면 많이 낳고 빨리 죽으니까. 구석기 시대 때는 수명이 굉장히 짧죠. 그래서 내가 자식을 많이 낳아도 되게 빨리 죽거든요. 그래서 많이 낳는 게 대빵이에요. 그래서 다산이 아름다움의 상징이야. 그래서 다산을 기원하거나 먹을 거 많이 잡게 해달라는 것들을 기원하는 이런 기원 개념의 종교가 있었다면 신석기 때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신석기 때는요. 좀 더 정확하게 뭔가를 하나 콕 집어서 믿기 시작합니다.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3가지 종류가 우리 주변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자, 애니미즘 같은 경우에 이 애니는요. 살아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애니멀, 이래서 동물을 믿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애니라는 게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애니메이션 어떻습니까? 만화책인데 이게 애니메이션이 돼버리면 움직이잖아요. 그림이. 그죠? 바로 그 살아있는 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모든 자연물에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는 거야. 영혼이 들어있어서 살아있는 존재다. 그래서 그 영혼을 숭배하는 걸 애니미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뭘까요? 태양이 살아있어. 태양신, 달의 신, 산신, 바다의 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애니미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샤머니즘은요. 무당이라는 건 다른 말로 주술사라고도 얘기하죠. 그죠? 주술사가 나보다 어떤 막대한 힘을 가진 신적 존재에게 그 능력을 받은 주술사가 미래도 예언하고 나쁜 일도 막아주고
아픈 것도 고쳐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무당과 주술사들을 갖다가 막 믿고 따르는 걸 샤머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잖아요, 주변에. 그죠? 그리고 토테미즘이 바로 뭐냐면 동물을 갖다가 숭배하는 겁니다. 동물. 코끼리도 신이고 원숭이도 신이고 뱀도 신이고 용도 신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갖다가 숭배하는 걸 토테미즘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구석기 땐 그냥 막연한 무언가에게 기원을 했다면 신석기 때부터는 이제 정확하게 뭔가를 찍어서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만큼 인간은 기원해지는 게 많고 빌 게 많아진 겁니다. 왜?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으니까요. 그죠? 농경 목축 시작해서 빌 게 많아졌고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인 종교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의 공통점으로는 뭘 할 것이냐. 이렇게 생활이 변했는데 69만 년이나 있었고 1만 년 전에 있었던 이 사회에서의 공통점은요. 둘 다 평등 사회였다는 겁니다. 분명히 무리를 지어 생활을 했는데 그 무리에 우두머리가 없다고요? 이 우두머리가 있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느냐? 힘이 세고 경험이 많은 사람. 그래서 저리 가면 안 되고 저걸 먹으면 죽고 이땐 이렇게 해야 돼.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무리를 갖다가 이끌면서 말빨이 좀 셌겠지. 하지만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고 지배를 하는 형태는 아니었다라는 거야. 계급이 나뉘어져 있는 형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석기나 신석기 모두 다 평등 사회였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 보면 조개 껍데기 가면 있는데 이거 나와도 이거 무조건 뭐다? 신석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의식 같은 거 지낼 때 이런 걸 얼굴에 썼든 목에 걸었든 이렇게 하고 사용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조개 껍데기 가면 나오면 저거 어느 시대 거라고요? 신석기 겁니다. 어느 시대 건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석기, 신석기 거 지금 표 있는 걸 갖다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뭐 나와요? 유적지 비교하죠. 그죠? 구석기 때 유적지는 여러분 교재 있어요. 자,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몇 개 안 된다고.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보면 동글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특징들이 보면 거의 이 웅기군 굴포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요. 이 가운데 있지 않아요, 지금? 유적지들이? 이 해안가에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동굴이니까요. 동굴이니까 해안가보다는 어디에 많아? 산에 있지. 산 안에 있으니까 안쪽에 주로 위치하지. 그리고 이거 다 세면 한 8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구석기 유적지는 그래요. 한 8개 정도 돼요. 자, 신석기 유적지 어떻습니까? 되게 많죠? 근데 특징이 어떻습니까? 강가나 여기 지금 다 강이야. 강입니다. 바닷가, 해안가, 바닷가, 해안가, 해안가, 해안가인데 여기는 뭐야? 강가, 강가, 강가입니다. 신석기는요. 강가나 해안가에 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강가나 해안가. 꼭 기억하세요. 신석기는 주로 어디에다가 집을 짓는다? 강가나 강가. 이씨, 왜 안 나와? 강가나 해안가에. 그래서 땅이 멀렁멀렁하니까 빗살무늬 토기도 사용하게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이렇게 구석기에 비해서 유적지 수도 많으면서 동그라미 제주도에 유적지가 있다. 그럼 이건 그냥 100% 뭡니까? 신석기 시대 유적지가 되는 겁니다. 사실 유적지는 여러분들 아직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고 앞으로 여태 안 나왔으니까 앞으로 혹시 몰라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이건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까지만 선생님이 딱 특징을 잡고 갈 건데 시기로 봤을 때 청동기는요. 이제 드디어 석기 시대가 끝난 거예요. 돌 쓰는 시대가 끝나고 청동이라는 금속을 쓰기 시작하는 건데 그렇다고 돌을 아예 끊어서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씁니다. 훨씬 더 많이 써요. 왜냐하면 청동기는 지배층만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시기로 봤을 때 기원전 BC죠. BC. 기원전 2000년에서 1500년. 기원전 1500년 전쯤에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다? 예, 청동기 시대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1500년 사이에 청동기 국가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때 드디어 뭐가 생기느냐? 계급이 생기고 지배자가 생기고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갖다가 강력하게 뭐하는 딱 거느리는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요. 굉장히 강력한 군장이라는 애가 등장을 해요. 군장. 그
도시국가, 청동기 시대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도시국가들을 지배하는, 도시국가를 지배하는 짱을 군장이라고 불러요. 혹은 부족장이라고도 부릅니다. 부족의 짱이다라고 해서 부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군장사회, 군장국가, 자 정확하게는 국가, 사회라기보다는 국가라는 개념이 맞겠죠. 국가라는 게 처음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군장국가, 그 다음에 부족국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군장국가 혹은 부족국가. 아시겠죠? 그 부족의 짱을 부족장 혹은 군장 이렇게 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예요? 지배층과 피지배층 나눠졌구나. 계급이 생겼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계급사회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군장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힘. 자 그리고 청동유물이라고 했는데 이 청동유물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온리 누구만 쓸 수 있다? 지배층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지배층 여러분 돼지꼬리 땡땡 해서 지배층만 쓸 수 있다. 일반 사람들은 쓸 수 있다? 없다. 왜? 너무 귀해. 청동이라는 것 자체가 구리에다가 주석을 합한 건데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주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 머나먼 땅까지 중국 땅 이런 데 가가지고요. 그 큰 땅 가갖고 주석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요즘처럼 차가 있어? 비행기가 있어? 기차가 있어? 걸어서 갔다 와야 되죠? 근데 그 중간에 어때요? 산 넘고 물 건너 가는 동안에 야생동물이 훨씬 더 많아. 도적대도 있을 수 있어. 그냥 죽을 수 있는 게 확률이 훨씬 높아. 살아 돌아올 확률보다. 그러니까 갔다 오기 힘드니까 얼마나 구하기 힘들겠어요. 그래서 너무 귀해. 그러니까 누구만 가져? 지배층만 갖는 거지. 그 청동을 만드는 기술도 지배층만 가져요. 일반 백성들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청동으로는 청동검을 만들고 청동검은 초창기 때형이 바로 이 비파형 동검입니다. 비파형. 비파형 동검을 처음 만들다가 이제 청동기 시대가 거의 끝나고 철기 시대가 되면 그때는 세형 동검으로 바뀝니다. 세형 동검. 끝에 선생님이 동검자를 다 생략한 거예요. 비파형 동검이나 세형 동검을 갖다가 만들게 되는데 청동기 시대 하면 비파형 동검을 갖다가 생각하시면 돼요. 비파형 동검. 이게 요겁니다. 초창기 때 나온 게 약간 악기였던 비파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되면 좀 더 날씬하게 쪽뻗은 칼처럼 생긴 정말 칼같이 생긴 그런 동검을 만들게 되죠. 그거 말고 여기 있는 이런 청동거울, 여기 청동거울이야. 열심히 닦아서 반짝반짝하게 해서 얼굴을 비치는 용도로 썼다기보다는 제사용으로 주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신전에서 제사 지내고 이럴 때 제사장이 이런 걸 갖다 여기다 하나 딱 걸고 나왔는데 햇빛이 비쳐. 겁나 번쩍거려. 엄청 멋있어. 뭐 이럴 때 주로 썼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청동방울 이런 거 하나 기둥에다가 딸랑딸랑 해주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굉장히 멋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용도로 썼던 게 청동이고요. 일반 백성들은 여전히 뭐 합니까? 여전히 간 거 씁니다. 갈아서 씁니다. 얘 엄청 열심히 갈아서 써요. 아주 세밀하게. 이런 반달돌칼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간석기였죠. 청동기 시대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반달돌칼 쓰시면 돼요. 네, 여러분 이 반달돌칼도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이 반달돌칼도. 그래서 이 반달돌칼에다가 동그라미 쳐주고 별표 하나 쳐주시는데 여기 지금 보면 구멍 뚫렸잖아요. 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해서 곡식 이삭을 넣고, 그죠? 그래서 넣고 뭐 합니까? 쭉 잡아당기면 알갱이만 떨어지겠죠. 그런 용도로 쓰거나 여기 지금 보면 끈 껴져 있죠. 이렇게 끈 껴져 있으면 이렇게 잡고 껴서 이삭을 자르는 용도로. 그죠? 그래서 추수용으로 주로 많이 썼던 것이 반달돌칼입니다. 자, 여러분 반달돌칼도 빨간색으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반달돌칼로 곡식을 갖다 추수하고 이삭을 갖다가 벼 알갱이를 갖다 뽑아내는데 썼다. 그만큼 청동기 시대는 무엇이다? 농경이 발달했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농경이 발달했습니다. 특히나 벼농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 맷돌이라는 거. 아까는 뭐 갈판, 갈돌 열심히 이렇게 해갖고 곡식 껍데기를 벗기거나 갈았잖아요. 이제 맷돌을 씁니다. 자, 그리고 토기 같은 경우도 이제 드디어 무슨 무늬 토기가 나옵니까? 아까는 빗살무늬인데 이제는 아무 무늬가 없네. 민무늬 토기. 민무늬 토기. 그리고 훨씬 더 어때요? 토기처럼 생겼죠. 요즘 사용하는 토기처럼 항아리처럼 생겼고요. 아니면 뭡니까? 미송리식 토기. 여기다가는 미송리식 토기 써볼게요. 미송리식 토기. 미송리식 토기 이겁니다. 자, 동그라미. 별표. 왜? 이 미송리식 토기는 온리
여러분 최초의 국가 고조선 있죠? 그 고조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영역이다라고 의심되는, 생각되는 부분에서만 미송리식 토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도 모양을 잘 봐두세요. 청동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 붉은 간토기에서 색깔이 빨간 토기 같은 것들이 청동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 되겠죠. 자, 그리고 주거 형태는요. 여전히 움집, 집은 움집이야. 근데 신석기 시대 움집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어때요? 크기가 커졌습니다. 사이즈가 커졌고요. 그리고 아까 반지하로 파고 들어갔잖아요. 이제는 반지하가 아닙니다. 반지하 아니고요. 이렇게 집처럼 진짜 이렇게 생긴 데다가 지표 위에 지상으로 이만큼만 땅을 파면 돼. 아까 이만큼 반을 팠었잖아. 그지? 그래서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정 가운데 동그랗게 파놓고 가운데다가 불을 화덕을 뒀다면 이제 화덕을 어디로 뺍니까? 가장자리로 뺍니다. 왜? 이제 음식을 지을 때만 저 화덕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음식을 지을 때만. 그리고 난방 기술이 그만큼 발달해서 정가운데 불 펴놓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좀 더 요즘 사는 집이랑 비슷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화덕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로 빠져라? 저 끝으로 빠져라. 가장자리로 빠져라. 그리고 집의 형태 자체가 커졌으니까 직사각형이나 거의 끝에 방추형으로 되어 있는 원형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즈가 엄청 커진 이런 식으로 땅을 약간만 잡아주고, 지금도 여러분 집 지으려면 땅 밑에 약간 파야 돼요. 그냥 바로 땅 위에 뻑 이렇게 짓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드디어 여기서부터 뭐를 합니까? 벼농사를 시작합니다. 여기다가 별표, 형광펜에 별표 2개의 벼농사를 시작하네요. 아까 신석기 시대 때는 뭐 했어요? 신석기 시대 때는 농업이 시작은 됐어. 근데 조, 피, 수수처럼 씨 뿌리면 아무 데서나 잘 나는 이런 잡곡류들을 갖다 키웠다면 이 청동기 시대부터는 드디어 벼라는 것을 기릅니다. 쌀. 알겠죠? 그래서 벼농사에 보리, 벼보리콩, 쌀보리콩 이런 농사들을 갖다가 짓게 되고 생산량도 훨씬 더 신석기 시대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늘게 됩니다. 엄청 늘어요. 자, 생산량이 증대되다 보니 많이 생산이 되다 보니 그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나눠 먹고도 뭐 하더라? 남더라. 잉여 생산물이 발달이 되더라. 잉여 생산물 남는다는 뜻이죠. 잉여 생산물이 발생을 하고 잉여 남으니까 어때? 버려? 아니죠. 나눠 가져야죠. 나눠 가지다 보니까 어때요? 사유재산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유재산. 네 거 내 거 나눠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누다 보니 n분의 1로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좀 더 힘이 강한 자, 거느리는 사람이 많고 땅이 많은 자,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더 많이 가져가는 거죠. 힘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서 뭐가 돼요? 빈부격차가 발생을 하게 되네. 빈부격차가 발생을 하더니 그 빈부격차에 따라서 많이 갖고 강한 자가 지배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자가 피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계급이 형성이 되네요. 요거는 가운데다 써도 되겠다. 계급이 형성이 되네요. 그렇게 해서 그 계급에 따라 지배자가 나라를 만들고 청동검을 갖고 옆에 부족애들 쳐들어가서 점령해서 땅을 넓히고 이런 시기가 바로 청동기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 청동검으로 뭐 했다? 다른 부족을 쳐들어가서 영토를 확장시키고 그들이 갖고 있는 거 다 뺏고 그러면서 그거 다 자기가 다 가지고 그럼 더 강해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 완전 세, 나 겁나 세, 나 죽고 난 다음에도 무덤 겁나 크게 해줘. 이래서 이런 고인돌을 갖다가 만들게 되는 거죠. 이 고인돌은 바로 뭡니까? 군장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갖다 알려주는, 군장의 권력이 얼마큼 강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대표적인 유적이 고인돌이에요. 그래서 힘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위에 돌이 엄청 커요. 크게는 막 9톤 정도까지 간다고 하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무덤은 고인돌이 있고요. 고인돌 말고 일반적인 이런 돌널 무덤도 있습니다. 돌널 무덤은요, 돌을 깎아요. 아주 열심히 섬세하게 깎아서 이렇게 널빤지 모양으로 깎습니다. 깎아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무덤 파고 돌리고 이렇게 시체 넣고 뚜껑 덮어. 자, 이런 게 돌널 무덤이야. 근데 돌널 무덤과 고인돌 중에 누가 군장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고인돌이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돌널 무덤까지도 있지만
고인돌이 군장의 힘이 강함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청동기 시대에는 이런 암각화 같은 것들도 많습니다. 암각화 보면은 이제 바위에다가 새긴 그림들인데요. 와, 웬만한 학생들보다 훨씬 더 그림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고래 잡는 사람들이나 고래나 호랑이나 이런 거 사냥하는 것들이 잘 그려져 있어요. 울산 방구대에 암각화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소실돼서 선생님이 그 기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와, 저걸 어떻게 보존을 못하나라고 하는데 물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안 상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바위를 통째로 뜯어내는 기술도 아직까지는 좀 그렇고 그래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선생님이 청동기 시기까지 특징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고조선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넘어가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급하게 아주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이 길었죠? 여러분이 열심히 암기하시라는 팁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그걸 신경 써서 하시고요. 자, 오늘의 팁!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유물을 딱 사진을 보는 순간 어느 시대 거다라는 걸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만 아시면 오늘 수업은 성공한 겁니다. 꼭 그걸 잘할 수 있게끔 연습들 하시고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